부모님 삶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아주 자유롭게 모든 것을 꺼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모님 삶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집 정말 어린 시절 정말 참을성이 아주 대단하신 어머니, 인내가 아주 대단하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자기 입속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동정심과 연민이 더 많아서 어머니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참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도 하고 속앓이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님 스스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여겨지시는 그런 시간까지 보내시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을 보시면서도 좀 속앓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선택해서 왔는데요. 나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했기에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했길래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왔던 것일까요? 나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의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던 걸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인내력. 네. 참고 이겨내는 힘, 인내력.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지도 않나요? 늘 답답해요. 그렇군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돈은 더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돈에 대한 무의식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나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많은 상처도 경험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정을 느끼려면 편안하면 안 돼. 돈을 따라가야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렇군요. 산속에 있는 스님은 많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돈이 있는 곳이지. 사람이 있어야 감정을 느끼니까. 벽한테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 그러려면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야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그렇군요. 돈이 매개체 같은 역할인 거군요. 어떤 수단. 돈의 감정이 있어. 그렇군요. 저 사람이 쉬고 있는 돈의 감정, 이 사람이 쉬고 있는 돈의 감정 다 달라. 돈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다 있어. 그렇군요. 뭔가 나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내가 하면서 참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상처가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경험까지 해야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단해지잖아. 약하면 많은 감정을 못 느끼지. 금방 쓰러져.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아프고 행복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양 끝이 아니야. 아프고 치유되고 새살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이야. 다 느껴야 돼.
그냥 상처 났고 치료됐어. 양극단의 끝이 아니야. 그 사이에 많은 감정들을 다 느끼려면 튼튼한 게 좋지. 조금 느끼고 울고 회피하고 그러면 많은 걸 못 느껴. 아픈 걸 느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피하고 돌아갈걸. 알고 있다면 다 그럴걸. 그렇게 아플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몰라야 겪는 거고 강해야 하나라도 더 겪는 거고. 네 선택이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꽤 오래 썼어요. 그 일기를 보통 아이들이라면 쓰고 안 쓰고를 할 텐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썼어요. 그 일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토록 일기를 길게 썼었던 걸까요? 친구. 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친구랑 얘기해도 조금 변형해서 얘기하잖아. 좋아 보이려고. 뭔가의 이익 때문에. 근데 일기는 투명해.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일기를 거짓말로 꾸며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닌가? 일기를 멋있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군요. 그렇죠. 내 일기장은 나만 알아볼걸. 개발세발 써서. 잘 쓰지 않아도 돼. 멋있게 안 써도 돼. 편안하게 쓰면 돼. 아, 그렇군요. 직업을 선택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업계에서 정말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정상도 찍어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역시도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래서 참 상처를 받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너만 생각하잖아. 좀 나눠줘. 너를 보고 온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니? 너를 보고 왔다라는 건 네 빛을 보고 온 거야. 빛에 끌리는 거야. 그러면 따뜻하고 싶고 화나고 싶으니까 그 빛으로 온 거란 말이야. 줘. 나눠주면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 그렇구나.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러지 못했다. 한 번도 풍요롭게 가져본 적이 없으니 그런 연습이 전혀 안 됐겠지. 없어질 줄 알고 사라질 줄 알고 더 가둬놨겠지. 그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상처를 다 극복하시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나 믿었고 사랑했었던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 마음의 상처. 극복 안 해도 돼. 그렇군요. 그냥 바라보면 되고 많이 웃고 많이 안아주고 잘 되길 바래주고 그럼 돼. 그렇군요. 뾰족뾰족한 것들은 사랑의 감정을 이길 수 없어. 아무리 찔러봐라. 그 감정은 이길 수 없어.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나는 뭔가 남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끝, 이 분야의 탑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얻을수록 뭔가 너무나 깊은 허무함과 그런 마음의 힘듦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성공을 하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깊은 허무감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당연하지. 해봤잖아. 똑같은 거 계속하면 재미없어.
해봤는데 왜 거기에서 계속 얼쩡거려? 다음으로 가기에 무섭거나 마음이 없거나 뭔가가 있지 않을까? 못 놓는 거지. 돈도 못 놓고 안정적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편하잖아. 그걸 못 놓는 거지. 손에 있는 걸 놔야 손이 비지. 근데 다 쥐고서 위만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그렇구나. 당연한 거야. 더 그래서, 위를 올라가려는 마음은 있는데 음. 몸이 반응을 안 해. 미리 알아 고생스러울지. 그 시기에 두통도 굉장한 두통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같아도 머리 아프겠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생각 좀 그만해. 생각 좀. 아, 맨날 이 생각 이 생각. 머리 안 아프면 정상이니 그게? 그렇구나. 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서 아이디어 적고 아, 꿈에서 봤다고 뭔가를 적고 맨날 그 생각만 그 생각만. 머리 안 아프니? 그렇구나. 그러던 차에 일을 내가 놔야 되는구나. 이제 다 놓고 그만두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만두고 하던 걸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정말 다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꼭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가진 모든 걸 정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꼭 그 느낌이 너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뭔가 인생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놓아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쌓은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삶. 그래서 시원해졌잖아. 너 언제부터 머리 안 아팠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내 아내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내 가족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아주 커다란 공포가 두려움이 생겨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병건호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삶을 또 사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꼭 경험해야 했었던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나는 경험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감정. 사랑이 뭐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냥 두리뭉실해.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사랑은 엄청 넓어, 커. 근데 우린 그런 걸 잘 모르잖아.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따뜻하고 엄청 커. 근데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고 두 글자로만 해석을 하잖아. 그걸 느껴봐야지. 그래서 느껴봤잖아. 무섭기만 했니? 무섭기만 하지 않았을걸? 얼마나 소중한데. 그 전에 소중하지 않았지. 소중하잖아.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잖아. 근데 왜 그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사니? 왜 맨날 싸우고 살아? 사랑을 알면 싸우면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싸우니? 그렇군요. 내가 영성이라는 것을 만나고 뭔가 5년 전에
5, 6년 전에 나와 정말 같은 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5, 6년 전의 삶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같은 생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상을 만나고 나서. 얽매이지 마. 아, 상처가 너무 많잖아. 잘라도 된다. 음, 연결돼 있으면 아픔이 너무 많아서 성장이 안 돼. 그냥 그렇게 느껴져도 괜찮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아픔의 감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아픈 상태로 만나야 돼. 그러면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 너무나 아프잖아.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둬. 아픔을 겪고 싶니? 따뜻한 사랑을 겪고 싶니? 네가 그래서 잘라놓은 거잖아. 아, 그렇군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참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었는데 몸이 붓고 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도 겪어봤어요. 그 몸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 마음을 모르잖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튼튼하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다 그렇지 않아. 너도 아파봐야지. 그래야 그 마음을 알지. 많이 아파봐야지. 그동안 안 아파봤으니까 더 아파봐야지. 아주 구석구석 다 아파봐야지. 구석구석 감정이 다 느껴지게. 아, 그렇군요. 아프면 보게 돼요. 어렸을 때 이틀, 3일 아프면 그냥 일상이 기다려져요. 너무나 소중하고. 근데 건강한 거는, 안 아픈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근데 뭔가 내가 요즘에 와서 다시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뭔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너 그러다 또 두통 온다 임마. 그렇구나.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반복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두통이나 좀 불편한 부분 없이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놔야지. 놔야 된다. 즐겨. 즐거우면 안 그래. 즐거우면 아이들 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중에 두통 있는 아이들이 어딨니? 그렇군요. 너 즐기는 게 아니야. 너 고민하는 거지.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더럽게 재미없겠다. 야. 즐겨. 그리고 모르겠으면 놔. 그렇죠. 잘하고 싶은 거지. 잘하고 싶은 것도 원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어. 왜 꼭 잘해야 돼? 그만큼만 해. 그렇군요. 1등 안 하면 누가 잡아가냐 임마.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를 또 찾아주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만족시켜주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너 원래 뜻이죠. 그런 놈이지. 그건 맞는데 방법을 바꿔. 방법을 바꾸라. 재밌게 해.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잖아. 그렇게 하면 돼. 모르면 물어봐. 뭐 창피하냐? 못 물어보는 게 더 창피하지. 네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누군가 아는 놈이 얘기를 하지. 네가 다 아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말을 못하는 거지.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는구나.
네가 유명하고 제일 잘하니까 다들 널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좀 아는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맨날 고민만 하고. 물어봐. 물어봐라. 그런다고 해서 널 이상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잘하는 게 99가지가 있는데 하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못 물어봐? 그렇구나. 뭔가 이런 마음도 드셨다고 했어요. 어느 날 세상이 나를 여기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느껴야 할 텐데 세상을 너무 못 느끼고 앞만 보고 정말 TV를 보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 같다. 혼자만의 공간 속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세상을 많이 느끼고 보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변화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정. 감정이 많아, 세상엔. 떠다니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 뉴스의 감정, 다큐멘터리의 감정 굉장히 많아. 근데 네가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느끼지 못하잖아. 10년 동안 일한 거, 20년 동안 일한 거 기억이 거의 없어. 막상 얘기하면 아 그때 하고 생각이 나겠지만 막상 네가 꺼내버리면 꺼낼 수 있는 게 없잖아. 똑같은 기억들, 똑같은 과정들. 그곳에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어. 그렇군요. 그건 반복되는 재방송일 뿐이야. 공부가 좀 되고 있는데 혼자 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체험은 좀 많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 많은 체험이 있었으나 뭔가 혼자서 공부를 해 나가는 느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성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냥 느끼면 되는데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면 돼. 그렇군요. 그리고 체험 중에 내가 뭔가 지구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나의 느낌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구보다 큰 것 같다. 원래 큰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리고 명상할 때 나는 녹색빛이 계속 보인다고 했어요. 녹색이라는 색깔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나에게 좀 깊게 다가오는 걸까요? 내 공간. 내 공간이다. 그렇군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쪽에서 1등을 몇 번 먹었는데 항상 두렵고 항상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이러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야 쥐어짜야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좀 편하게 좀 가면 안 되냐. 나는 한 번에 좀 알려주고 하면 안 되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줬는데 늘 줬다.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문득 직관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품으셨는데 이 메시지를 보낸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게 내 생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제 옆에 있어요. 근데 옆이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뒤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있어요. 그 존재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요? 소통. 무엇을 위한 소통?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꼭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요히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소통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요히 있어야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고요히 있어야 느껴지고 너는 늘 느껴지고 그런 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루 종일 그렇구나. 밖에서 생활을 하고 뭔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잘 때까지 나를 느낄 수가 없잖아. 그렇군요. 그냥 무빙만 있는 거지 음. 감정이 없어. 그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들, 무빙들 속에는 계산, 그리고 나의 이익, 음. 포지션,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빠른 생각들, 본능적인 생존 본능 같은 거, 거기엔 감정이 많이 없어.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감정을 원활하게 느끼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그냥 물어봐. 대답 안 해줄 때 있지. 대답 없을 때 있지. 그렇죠.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아, 넌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니? 대답 안 할 때 있잖아. 왜 대답 안 하겠어? 그렇구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해주고 대답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야. 그렇군요. 뭔가 친구 2명이 자살을 해서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했다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구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선택, 누구의 선택인가요? 친구의 선택. 내가 막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선택이 아니고 친구의 선택이잖아. 그렇군요. 네 인생에선 네가 선택하지만 친구는 친구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군요. 뭔가 내가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느새 또 나를 찾는 사람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서 또다시 그쪽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닌가, 다른 자리로 가야 하는데 여기로, 이 자리로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일은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해. 네가 겪어야 될 과정, 네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감정. 이것도 감정이다. 재미없게 썼는데 감정이 들어가면 살아나. 모든 게 살아나. 그걸 알게 돼. 정말 재미없는 B급 시나리오인데 감정이 들어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돼. 기술 말고, 쓰는 기술 말고 감정. 그 감정이 들어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 돼. 그렇군요. 뭔가 친구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기부를 해봤다고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고, 아버지가 왜 나누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 지구를 위해서 살고 싶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세상을 위해서 참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때가 되면 하겠지. 때가 되면 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근데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또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지금 세상에 없는 일, 아, 지금은 할 수 없잖아. 없는데. 아, 전기차가 없었을 때 전기차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음, 지금 얘기해도 몰라.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거나 미리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감정. 감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럼 나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느끼려고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까요? 늘 그러고 있잖아. 늘 그러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성인들은 대화를 못해. 근데 초등학생과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감정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야. 그렇군요. 어른들은 아이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최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축하한다.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빛을 모을 거야. 많이 느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한국말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 노란색, 누리끼리 한색, 노르스름으로 한색.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감정에도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감정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세분화된 많은 감정들이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만 느끼지 말고 아픔이라는 단어에 아픔만 느끼지 말고 그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 그런 세분화된 세세한 감정들을 다 느껴봐. 느껴봤을 텐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님이 얼마나 온 우주로부터 무한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님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시선으로 우리님 비춰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5을 세면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고 아주 가볍게 최면에서 돌아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